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2.24% 하락 마감, 코스닥은 마이너스 1.6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랑 엊그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6일, 27일 이 양일간 시장 반등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배당 수급 이벤트로 들어왔다가 개인들은 이제 대주주 회피 물량 때문에 매도를 했고요. 배당 수급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이제 오늘이 배당락이거든요. 오늘부터 수급 들어왔던 거 전부 다 이제 물량을 던질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 물량 다 나갈 때까지는 또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장이 다시 조금 하락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통은 이제 시장이 굉장히 조금 강세한 장에서는 보통 이제 배당락 기준가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뭐 한 2%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종가 0.7%, 6% 이렇게 마감을 한다든지. 그런데 최근 시장은 이제 약세장이기 때문에 기준가보다 훨씬 밀려서 끝이 났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배당이야 뭐 내년에나 들어오는 건데 당장은 기분이 좀 나쁠 수밖에 없죠. 그리고 12월 한 달간의 코스피를 보시면 정말 무지막지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흐름이었습니다. 12월 1일 딱 기점으로요. 요날 기점으로 지금 한 달 동안 반등이 정말 뭐 반등다운 반등이라고 할게 뭐 한 이틀 3일 정도 요건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요. 나머지 거래일은 전부 다 음봉 약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정말 지독했던 12월 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 추세 상단을 전혀 넘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는데요. 보통 이제 넘겨줘야 될 때서 이렇게 못 넘기면 질질 끌다가 하락이 한번 크게 나오면서 바닥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일단 연초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는 게 심리가 분위기 반전이 확 되려면 뭔가 그래도 이벤트가 항상 보면은 필요합니다. 어떤 이벤트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확 반전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좀 많은데, 지금으로서 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냥 2023년 새해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 개선 정도로 밖에는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1월까지도 뭐 첫째 주, 둘째 주까지도 이런 시장의 답답한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기댈 부분이 1월에 있을 뭐 물가지수 발표랑 FOMC 회의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배당 수급 들어왔던 거 다 빠져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거의 다 이제 금투에서 들어온 물량이고, 이게 2조 한 6천억 정도 제가 들어온 걸로 아까 계산을 했는데, 오늘 뭐 고작 일단은 8천억 나갔으니까 뭐 2, 3일 정도는 더 물량이 나와야 되니까요. 요 부분 좀 일단은 이제 수급 이벤트 마무리가 되고 나서 수급 이벤트 마무리되고 나서 내년에 시장이 방향을 좀 어떻게 잡는지 보고 매매 전략을 좀 짜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수급 이벤트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크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되고, 지금 이제 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지금 골치가 많이 아프죠. 제가 엊그제 시장 전망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급한 가격 조정보다는 옆으로 좀 이렇게 뺄 확률이 높은 것 같고, 나스닥은 조금 더 가격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 이제 성봉장에 서 있는 종목이 테슬라죠.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가 바닥이 어디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알 수가 없으나 지금 109달러고요. 보통 이제 종목이든 어떤 그러니까 추세라는 게 하락 추세에서 졸졸릿하면서 이렇게 쭉쭉 떨어지다가 어떤 피날레 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보시면 거래량도 점점 늘고 있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하루 이틀 떨어지면은 단기적으로 바닥이 형성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이렇게 가다가 상승의 어떤
끝부분에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하락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약간 이제 장대은 보험이 어제 한 개가 출현을 했고요. 11%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한 10%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라운드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는 100달러이기 때문에 아마 100달러 근처에서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테슬라가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나스닥에 어느 정도의, 또 최근에 나스닥 기술주들이 굉장히 연일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뭐 오늘은 좀 힘들 수 있더라도 내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수급 이벤트가 마무리되고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뭐 나스닥 기술주들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아마도 뭐 1월 초쯤, 1월 첫째 주 뭐 중후반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면서 오늘 뭐 테슬라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찌됐건 이제 테슬라가 반등이 나와야 지금 코스닥의 큰 파이를 이루고 있는 2차 전지 섹터가 좀 분위기가 좋아야 시장도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너무 많이 하락했죠. 반도체도 지금 계속해서 분위기가 안 좋고, 그래서 뭐 테슬라 비롯해 엔비디아랑 반등이 좀 나와줘야 우리 증시도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테마나 이런 부분은 어제랑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뉴스가 왜 테마에서 그렇게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어제도 그렇고 항상 보면은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고 강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뉴스 체크를 하고 준비를 하는지 제가 뭐 하는 그대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예전에도 한번 다뤄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장중에 뉴스 체크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런 뉴스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찾아볼 때 너무 많죠. HTS에 나오는 뉴스도 있고 뭐 네이버 뉴스, 그리고 국내에서 유명한 대형 주식 커뮤니티 카페들 다 가입해 놓고요. 거기서 올라오는 뉴스들 보기도 하고요. 뭐 구글 뉴스 세팅해 가지고 보기도 하고요. 텔레그램이나 뭐 카톡방 저도 몇 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런 데서 뉴스를 빠르게 좀 전달해 주니까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면서 중요한 뉴스는 좀 체크해 가지고 옮겨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뉴스를 좀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하자면은 뭐 장중에는 이제 매매할 때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장 시작 전, 그러니까 우리가 9시에 장을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고 일어난 동안에 뉴스가 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 장 전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6시 반, 7시부터 한 8시까지 정리를 좀 하곤 하는데, 이때 뉴스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중을 제외하면은 이제 하루 일과를 좀 마치고 저녁 시간에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들을 좀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장 시작 전에 정리를 하는데, 뭐 이 뉴스 정리도 중요하지만 장전에 정리하는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전날 저녁에 뉴스를 사실은 정리를 해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송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내일 아침에 오전에 일어나 가지고 또 뉴스 체크하면 오늘 A라는 테마를 좋게 봤는데 다음날 어떤 뉴스 때문에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B라는 테마를 안 좋게 봤는데 내일 발생한 어떤 뉴스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사실은 장 시작 전에 방송을 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여건상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저도 이제 다음날 어떻게 될지는 우리 알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정리해서 제 관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일단은 요거는 오늘 장에 영향을 줄만 하다라고 생각되는 뉴스들 이런 식으로 전부 이제 띄워놓고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뉴스는 괜찮다라고 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세팅을 좀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요 뉴스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종목창에다가 옮겨 놓죠. 그리고 나서 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매매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보통 이제 어떤 뉴스가 전날 뜨건 장전에 뜨건
이 뉴스가 뜨고 나서 종목들이 뭐 갭이 뜨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갭만 뜨고 죽었다가 다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무 반응 없이 이렇게 있다가 장중에 뉴스 띄우면서 갑자기 돌파시킨 경우도 있어서, 일단은 뭐 개반 떴다고 뉴스 뭐 종목들 관종 삭제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갈만하다라고 생각이 든 뉴스가 발생이 되면 그런 종목들은 하루 종일 좀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오늘 방송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아침에 세팅했던 거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어제 이제 저녁에 나왔던 뉴스고요. 3.5조를 투입해서 원전 생태계를 살리겠다, 이 뉴스가 있었고, 저는 이 뉴스를 사실 가장 좀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원전주들이 최근에 뉴스가 없이 좀 많이 흘러내려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갭도 좀 뜰 수 있을 만한 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원전주들 최근에 에너토크, G2파워는 조금 뭔가 개인들만 득실거리는 느낌이 강해가지고요. 요즘에는 원전주 볼 때 G2파워를 좀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주 세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랑 최근에 조금 또 신경전이 있죠. 그래서 빅텍 관심 종목으로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재건주 관련해가지고 또 뉴스들이 있었어요. 푸틴 항복 하나, 그리고 푸틴 또 건강 이상설,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재건주들 뭐 데모 세팅했고, 그 다음에 확산세 논란 중국, 사망자 급증에 결국 팍스로비드를 투입하기로 하였다. 팍스로비드 관련주가 KPX 생명과학이 있습니다. 최근에 화이자 관련주로 움직임이 있었다가 눌림목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를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했고, 그 다음에 감기약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 거의 한 2, 3일 동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확진자 급증에 따른 감기약 뉴스, 그리고 뭐 보따리상들이 뭐 이렇게 싹스를 해가고 있다. 뉴스만 보면은 아주 좋은데 너무 지금 한 2, 3일 동안 반복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래도 신선도 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1순위보다는 조금 이제 후순위로 밀어놨던 겁니다. 당연히 뭐 경보제약이나 화일약품, 국제약품 이런 애들 관심 종목에 편입은 해놨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STX 중공업 인수를 두고 하나랑 HD 현대랑 이제 뭐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STX 중공업,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은 계속 봐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볼 만한 거 리오프닝이 가장 저는 뭐 핫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고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제 저녁부터 오늘 장 전까지 나온 뉴스들인데, 장중에 이미 시세를 내면서 뉴스가 나온 거는 뺐어요. 제가 어제 저녁부터 장전에 나온 뉴스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원전주 오늘 갔죠. 에너토크랑 거기다가 이제 약간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또 상승이 나왔고요. 근데 보시면 뭐 이 뉴스 나오고 뭐 갭을 떴습니까? 갭 안 떴잖아요. 갭도 안 뜨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포착을 했으면 또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빅텍도 관심 종목에 편입은 시켜놨는데 뭐 이제 큰 움직임은 일단은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코스닥이 이제 뭐 1% 이상 하락을 한 거에 비하면은 꽤 잘 버티고 있었고, 얘는 요 이제 가격대를 넘겨주는 날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최소한 손해는 안 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대감이 있으니까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시장이 하락해도 버텨준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뉴스 보면서 데모도 오늘 양봉이죠. 지금 일단 3일 동안 조금씩 천천히 밀어 올리고 있고 21선은 일단 조금 올라탔는데요. 요거보다 조금 더 강력한 뉴스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야, 이게 대박이었죠. 저도 이 뉴스 보자마자 일단 KPX 생명광 찾았고, 근데 얘가 이제 약간 오전에 움직임이 좀 어렵긴 했어요. 보시면
살짝 갭 떴다가 한번 눌렀다가 요렇게 이제 돌파시키면서 갔는데, 사실 이제 뭐 팍스로비드 뭐 이 뉴스로 갔다라기보다는 일동제약이 급락을 하면서 반사 이익으로 수혜주로 좀 급등이 나왔던 뭐 거긴 하지만, 어찌됐건 내가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을 때랑 전혀 관심권에 없던 종목이 갑자기 튀어오를 때는 전혀 우리가 뭐 접근할 수 있는 포지션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요것도 뭐 올랐고요. 뭐 감기약 관련주는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이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사실 그렇게 봤었거든요. 경보제약이랑도 물론 이제 움직임이 예사롭진 않긴 했지만 조금 쉬었다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오늘 뭐 찐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간에서도 또 뭐 화일약품이랑 뭐 이렇게 좀 오르고 있고, 어찌됐건 이제 감기약 관련주들은 1파 후에 이제 2파로 넘어가는 구간에 있고요. 경보제약이 여기서 좀 멈출지 아니면 뭐 단일가 걸렸나요? 네, 단기과열 걸렸네요. 그러니까 경보제약이 이제 단기과열이 걸리게 되면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화일약품이랑 시간에서 좀 올랐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얘네도 이제 1파, 2파로 이렇게 종목 순환매가 돌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STX 중공업도 오늘 뜬금없이 이제 STX가 드론 관련주로 엮으면서 이제 STX 중공업도 이제 장후반에 뭐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어찌됐건 오전에 갭도 뜨지 않았고 이 뉴스를 보고 그래도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요 정도의 어떤 슈팅도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제 이제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고 나서 뭐 이렇게 이제 음봉 떨어졌다고 끝났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장대 음봉 떨치고 나서 그 다음에 흐름을 더 잘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을 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에 이거 아까 뭐 말씀드렸고, 네, 이게 진짜로 제가 그냥 오늘 장전에 뉴스 훑어보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종목 움직임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한 순서대로 이렇게 좀 봤는데, 일단 오늘의 대장은 뭐 KPX 생명과학이랑 경보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원전이랑 뭐 빅텍도 한번 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원전도 가긴 갔고 빅텍은 안 갔고, 재건주들도 가진 않았지만 오늘 이제 어찌됐건 빅텍이랑 재건주들도 시장 약세한 거 비하면 굉장히 잘 버텼죠. 그리고 KPX 생명과학이랑 제약주들 핫했고요. STX 중공업도 먹을 구간은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호텔신라랑 면세점 이런 이제 뉴스가 있고, 최근에 리오프닝 주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호텔신라도 추세 너무 좋죠. 뭐 파라다이스, 뭐 항공주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시장 약세한 가운데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이고요. 아무튼 이제 오늘 이제 뉴스를 실제로 어떻게 찾고 세팅을 해놓고 관심 종목으로 옮겨놓고 매매를 좀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걸 빼먹을 뻔했네요.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일정에다가도 써놨는데, 지금 1월 달에 1월 5일부터 8일까지 CES 2023 있는데요. 주제가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그나마 좀 흐름이 괜찮다라고 보여줬던 게 선익 시스템 정도 있고, 뭐 어쨌든 메타버스랑 뭐 AI 이쪽이랑 비슷한 개념이니까 최근에 뭐 좀 있었던 C랩이나 솔트룩스, 셀바스 AI 뭐 요 정도도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이 이제 바이오젠의 레카네밥이 이제 알츠하이머 신약이거든요. 1월 6일 날 FDA 승인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이제 안 좋은 뉴스도 있기는 해요. 신약 적신호 3명째 사망.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1월 6일 발표라고 하면 뭐 발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기대감으로만 매매하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거 결과까지 볼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관련주로 지금
비필바이오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뉴스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 요렇게 좀 뭐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또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젠백스리크 최근에 좋고, 엔젠바이오, 뭐 바이오톡스테 요 정도 있으니까요. 얘네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마쳐보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무료 체험방 입장해 보실 분들은 카톡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